안녕하세요. 여행을 사랑하는 남자 영맨입니다. 이번엔 3년 만에 8박 10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에 오감 만족을 채워줄 여행지를 찾고 있다면 발리만한 곳이 없죠. 그래서 즐거웠던 영맨의 발리에서 생긴 일 영상을 남기려 합니다. 발리 덴파사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픽업 서비스 차량을 이용해서 발리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픽업 서비스는 클룩을 통해서 최저가로 예약을 했는데요.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하게 숙소까지 이동했습니다. 제가 5일 동안 묵은 더원 르기안 호텔입니다. 더원 호텔은 발리 최대 번화가 르기안 스트리트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관광 명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리한 위치를 자랑하고 있죠. 특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시설과 서비스로 가성비 최고의 호텔입니다. 이렇게 발리 여행 첫째 날을 마무리했어요. 발리 여행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행의 가장 첫 번째 임무는 바로 환전이죠. 발리 같은 경우에는 환전 사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BMC 환전센터에서 환전을 했어요. 그리고 점심 식사는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요리인 나시고랭을 먹었습니다. 나시고랭은 미국 전 대통령인 오바마 님도 즐겨 먹었다는 요리인데요.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맛있는 음식으로도 뽑히기도 했습니다. 발리에 머무는 동안 항상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이동한 곳은 발리의 최고의 관광지인 꾸따비치입니다. 꾸따비치는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곳으로 파도가 높아 각국의 서퍼들이 찾아올 만큼 인기가 높은 명소예요. 게다가 해외 유명 체인 카페와 음식들이 즐비해 입까지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새하얀 백사장을 가진 에메랄드빛 바다는 아니지만 해안이 길고 넓으며 파도가 잔잔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에요. 관광객뿐만 아니라 발리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명소를 통하며 현지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관광객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3년 만에 방문한 발리는 감동 그 자체였어요. 꾸따 비치를 보고 나서 발리 비치워크에 방문했습니다. 비치워크는 꾸따의 새로운 랜드마크 쇼핑몰로 꾸따 중심에 있으며 여행 필수 코스로 꼽히고 있어요. 낮에도 좋지만 저녁에는 또 다른 매력으로 관광객과 현지인을 사로잡습니다. 해질 무렵 야외석은 항상 만석이에요. 그리고 누사두아 호텔 단지에 위치한 데브단쇼 시어터를 방문했습니다. 발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통 공연인 데브단쇼는 인도네시아 전통과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어요. 데브단쇼는 공연 시간 90분 동안 전통 무용과 함께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공중고개를 함께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빈땅 생맥주로 둘째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참고로 빈땅 맥주는 인도네시아어로 별을 뜻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이기도 해요. 가격도 저렴해서 매일매일 마셨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발리 여행 셋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리 여행 셋째 날 일정은 발리 프라이빗 투어예요. 프라이빗 투어를 통해서 인스타그램의 명소인 램뿌양 사원과 띠르따 강가가 위치한 발리 동부를 방문합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램뿌양 사원이에요. 램뿌양 사원은 아궁산을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인스타그램 포토스팟 명소로 발리를 대표하는 사원 중에 한 곳이며 천국의 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램뿌양이란 밝은 성스러운 신의 빛을 뜻하며 발리에서 가장 오래된 사원이기도 해요. 힌두 신화의 신이 인도의 마에메루산에서 산을 떼어 발리에 놓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조각은 발리 아궁산으로 만들어졌고 그중 남은 조각들이 발리의 언덕과 절벽이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램뿌양 사원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문을 배경으로 영맨도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참고로 2시간 반 차량을 타고 가서 3시간을 기다리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도 인생샷을 찍기 위해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두 번은 못하겠다는 램뿌양 사원을 보고 나서 발리 동부 지역의 하이라이트인 티르따 강가로 이동했습니다. 티르따 강가는 발리섬 북쪽 카랑아셈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옛날 왕들의 물놀이 공원으로 이용되었던 아름다운 정원이라고 해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방문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겐지스의 성스러운 물이라는 뜻의 티르따 강가는 이곳의 물로 목욕을 하면 죄와 업이 씻겨나간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힌두교인들이 발을 씻기 위해 찾아오는 명소예요. 최근에는 인생샷을 찍기 위해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죠. 티르따 강가에는 잉어들이 사는 연못에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는데요. 매표소 앞에서 잉어밥을 구매하고 나서 연못에서 잉어들에게 먹이를 주면 모든 잉어들이 몰려드는 진기한 풍경의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매우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때문에 인기가 매우 많아요. 이렇게 발리 여행 셋째 날이 마무리되었어요. 발리 여행 넷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날 일정은 아시아의 최고 최대 수영장인 워터본 파크를 방문했어요. 센트럴 꾸따에 위치한 워터본 파크는 번잡한 관광지 속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 발리 여행하기 전에 가장 기대가 되었던 곳이기도 했어요. 여러 가지 스릴 넘치는 라이드와 아이들을 위한 어트랙션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남녀노소 나이 불문 모두를 위한 곳이에요. 성인들은 마사지를 받거나 바에서 음료를 맛보고 어린이들은 슬라이드나 어린이용 놀이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워터본 파크는 열대 정원과 아시아의 정치가 배어나는 물의 정원을 주 테마로 고급스럽게 꾸며져 아늑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어요.
워터파크 규모가 생각보다 커서 깜짝 놀랐죠.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물줄기가 쏟아져 진정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워터분파크에서 물놀이를 즐기고 바로 옆에 있는 꾸따비치로 이동했습니다. 꾸따비치는 아름다운 석양으로 매우 유명한데요. 발리의 석양의 모습은 한 번만 봐도 평생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꾸따비치 주변에 있는 바에 가서 석양을 즐기며 칵테일 한 잔도 했습니다. 뭉게구름 뒤로 해가 지기 시작하면 푸른 하늘과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듭니다. 일몰을 만끽하고 있노라면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만 같아요. 세상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림의 한 장면 같았어요. 이렇게 발리 여행 넷째 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발리 여행 다섯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발리 다섯째 날 일정은 타나로 사원, 따마나윤 사원, 꾸따비치 프라이빗 투어를 했어요. 타나로 사원과 따마나윤 사원 같은 경우에는 발리에 왔다면 꼭 들려야 할 명소이며 특히 한국말에 굉장히 능숙한 가이드님과 함께해서 편안하고 즐겁게 투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나루 태상 사원은 여행객들이 가장 사랑하는 발리의 사원으로 사원은 바다 가운데 홀로 떠있는 듯 외로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자바에서 온 고승이 바다에 떠있는 작은 섬의 아름다움에 빠져 세웠다고 하는데요. 썰물 때는 걸어서 접근할 수 있으나 물이 들어오면서 사원은 아름다운 석양과 어우러져 고혹적인 모습으로 육지와 격리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사원을 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사원의 윤곽이 가장 잘 보이는 한낮이에요. 그리고 발리에서 두 번째로 큰 힌두교 사원인 따마나윤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연못 속에 앉아있는 것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사원 입구에 다리를 통해 연못을 가로질러 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사원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 좌우에는 커다란 사암으로 만들어진 성문인 짠디 벤타르가 우리를 반깁니다. 따마나윤 사원은 규모도 크고 사원에서 풍기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매우 성스러워서 품위가 있어 보였습니다. 날씨가 좋아 사원이 평상시보다 더욱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리고 다음 목적지는 최근 발리에서 가장 핫한 명소인 포테이도 헤드 비치클럽을 방문했습니다. 낮에는 맛있는 음식과 함께 태닝과 수영을 즐길 수 있고 밤에는 뮤직 페스티벌이 열려 365일 외국인들로 북적북적한 곳이에요. 이곳은 워낙 인기가 많아서 항상 관광객들로 붐비며 뷰를 끝내주는 자리를 차지하려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해요. 발리의 인싸들이 모두 모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발리 여행 여섯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일정은 발리의 하이라이트인 우브 투어를 하는 날이에요. 발리 뚜까드 째풍폭포와 발리 스윙을 체험할 수 있는 투어로 우붓의 자연경관을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장엄한 폭포에서부터 빽빽한 밀림과 이색적인 계단식로까지 다양한 풍경을 감상하며 1일 투어를 즐길 수 있었어요. 숲속에 숨겨진 보성 티브마나 폭포와 뚜까드 째풍폭포에서는 정글, 강, 동굴을 탐험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졌습니다. 발리는 신이 빚어낸 자연의 경이로움이 마치 보물처럼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어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할 수 있는 여행지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이런 맛에 발리 여행을 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묻지 않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한 후에는 발리 현지의 커피와 허브티의 깊은 향과 맛을 음미할 수 있는 티타임도 가졌습니다. 커피가 개인적으로 제 입에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우붓에서 빠질 수 없는 어트랙션이 바로 우붓 스윙입니다. 우붓의 울창한 정글을 가로지르는 짜릿한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그네에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발리에서 인기 만점의 액티비티 중에 하나예요. 발리에서는 계단식 논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발리 계단식 논이 많은 이유는 지형 때문입니다. 섬 북동쪽 해발 3142m 높이의 아공산이 자리 잡고 있어서 섬 대부분이 가파른 비탈 지형이에요. 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단식 논에서 벼농새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붓은 울창한 밀림 속에서 고즈넉한 휴양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발리 문화의 중심이자 심장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우붓은 발리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으며 역대급임에 틀림이 없었어요. 발리 여행의 7째 날과 8째 날은 풀빌라에서 호캉스를 누렸습니다. 발리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풀빌라예요. 발리에는 다양한 풀빌라가 있으며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발리에 방문하면 풀빌라에서 꼭 머물죠. 그래서 발리에서 한 달 살기가 최근 계속 유행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틀은 풀빌라에서 호캉스를 즐겼어요. 풀빌라 주위로 열대 야자나무가 들어서 시원한 발리의 미풍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일광욕을 즐겼습니다. 대형 튜브도 함께 있으면 금상첨화예요. 이런 게 진정한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요? 발리는 역시 최고입니다. 발리 여행 9째 날이 시작되었어요. 9째 날도 지난 날들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빗 투어를 했습니다. 울루와트 사원 일몰 케착댄스 관람 투어를 했는데요. 울루와트 사원에 가기 전에 먼저 발리의 최고의 서핑 스팟인 빠당빠당 비치를 방문했습니다. 빠당빠당 비치는 영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으로
이곳의 경우 발리의 다른 해변들과는 다르게 비밀스러운 통로를 따라 들어가야 해요.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태고의 경치를 간직한 듯한 바위들이 놓여 있어 평화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쿠타비치와 다르게 에메랄드빛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나서 절벽에 위치한 울루와트 사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울루와트 사원은 악령으로부터 섬을 보호하기 위해 지어진 사원 중에 하나이며 해안 절벽에 탁 트인 전망과 최고의 일몰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울루와트 사원에 들어가면 짓궂은 원숭이들이 달라붙는데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뺏긴 관광객들이 속출해요. 그늘진 숲에서 어슬렁거리던 원숭이들이 호시탐탐 이런 물건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말 후덜덜하더라고요. 그리고 울루와트 사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케짝 댄스입니다. 케짝 댄스는 발리 원주민들의 입으로 리듬을 만들면서 추는 전통춤으로 삼장법사와 손오공이 인도로 불법을 구하기 위해 떠나는 서유기도 이 설화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 해질 무렵 노총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케짝 댄스 공연은 무용수들의 몸짓과 석양이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관람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발리 여행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8박 10일 동안 인도네시아 발리 여행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떠납니다. 3년 만에 방문한 발리 여행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가 되었네요.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여행지임에 틀림없어요. 영맨의 발리에서 생긴 일은 감동 그 자체였으니까요.